안녕하세요. IMFP 정지영입니다. 오늘은 한 달 청약 뉴스를 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10월달 청약 뉴스의 가장 큰 화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진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지식정보타운. 여러분, 그 뒤에 벌어질 일이 뭘까요? 당첨자는 한 몇백 명 되는데요. 그 당첨자를 제외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청약이 강하게 나오면 그 뒤에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천이라는 그 지역이 엄청난 광고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과천에 가보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 생각해봐요. 예전에 내가 청약 넣었던 데인데 그런 거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판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거 청약 넣었었는데 그런 기억도 나고, 제가 청약 넣었었는데 저는 광교에서 청약 넣었던 중흥 S클래스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정말 19만 통장, 거의 20만 통장이니까 20만 명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선 세대주만 넣기 때문에 세대주 곱하기 4 하니까 거의 이거 뭐야? 이거 100만이네? 와, 100만 명이 보는 도시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도시는 6만인데 100만 명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도시가 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택지 중에서 강한 청약은 광고 효과도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청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당군일의 최대 규모, 둔촌주구 당군일에. 네, 결국 분양가 상한제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가는 혼납니다. 아직 조합원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둔촌주공 많이 기다리시겠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두 개 단지가 나왔죠? 네, 고덕하고 서초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쌌는지 기억하시면 주변 시세보다 얼마나 쌀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 강의 마곡의 국민임대 나오고 있고요. 패스 상한제 아파트 나왔습니다. 고덕 아르테스 2,730만원. 2,730만원이면 딱 생각할 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9억원 아래구나. 그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61만원 더 낮췄다고 합니다. 와, 161만원 곱하기, 이거는 평형이 엄청 평당 이거 내린다고 하면은 곱하기 하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예요. 저기 둔촌주공 얘기하는 겁니다. 예, 둔촌주공 분양가랑 비교를 했더니 이거 보면 진짜 2,970만 원이다. 그러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스를 하고요. 흥행했던 대대강 전매 제한 시험 때 지금 대대광 그러니까 6대 강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전매 금지 전후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아직까지 부산에 이제 하나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대전에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범 삼아 보는 게 그 시장을 볼 수 있는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0년인데 갈등에도 많이 네, 분양을 받았네요. 그 임대를 살고 있는 분양을 받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정하게 되는데 분양을 받은 일이 94%라면 당연히 비싼 동네가 되겠죠. 정말 10년 동안 집이 없어야 됩니다. 집이 있으면 이걸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계획에서 판교 다음에 광교가 이제 10년 공공임대가 나옵니다. 재개발 구역만 10곳,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방TV에서 다루었습니다. 재개발 구역만 10여 곳. 인천 부평 천천 상곡동 아파트 숲 탈바꿈. 여기서 이편한 세상 부천 그랑힐스가 나오는데 5,050가구 중 2,894가구 별표
제가 이거 분석을 다 했거든요. 야, 진짜 59 타입 어마어마하구나. 정비사업인데 일반 분양분이 어마어마하구나. 여기 전체적으로 네, 15,000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15,000가구는 여러분 들어온다면 여기다 3에서 4를 곱하면 그때 인구가 되거든요. 6만 인구가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갑자기 없던 인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거의 뉴타운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빠르게 진행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대강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곡동 아파트 숲 탈바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네요. 내년 2월이 오기 전까지 서둘러 청약해야 하는 이유, 별표,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는 거.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투기가열지구의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거주 의무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민간 분양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거주 요건 지역. 그러니까 2월 지나서 둔촌주공이 분양을 한다면 거주 우선 조건이 있겠죠. 거주 요건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거주 의무 조건이죠.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의무하지 않으면 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매 제한 기간 이후에도 못 판다는 거죠. 노부모 특공 78점 이거는 너무했고 거의 노부모 특공은 일반 공급 특공보다 10점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당첨자 가점 변화입니다. 이렇게 높아졌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청약 경쟁률 가점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노부모 부양특공 같은 경우에는 싱글 조기 만들 수 있는 특공이죠. 여기서 부모님 둘 다 집이 없으셔야 되고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하니까 부모님이 만 62세 됐다 땡 하면 같이 살아. 갑자기 효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까지 이렇게 사면 될 것 같아요. 65세부터 됩니다. 와, 이게 정리한 건데 이거 노부모 특공 있는 분은 좀 정리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신문은 대부분 높은 점수를 평균 점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 닫고 들어가도 된다. 커트라인도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지. 와, 여기 아까 레이 카운티 부산의 레이 카운티 대단지 똘똘한 분양 인기라고 하는데 여기가 19만 통장이 들어왔어요. 아까 그 과천 S4블럭보다 약간 작게. 근데 기타 지역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대박.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부산의 레이 카운티에 떨어져서 광탈자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 사례는 원래 청약의 전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수도권에도 그런 일이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재정비, 재개발, 재건축에서 정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임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 비율이 적었는데 늘어나는데 서울시 조례예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 다 달라요. 임대 비율. 그런데 서울시는 많아요. 임대 비율 많아진다. 일반 공급 적어든다. 당첨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과천의 재건축은 임대가 없습니다. 과천시 조례에 따르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재건축 의무 임대가 이렇게 최대 변하게 된다. 24일부터 변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구역들은 안 된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사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강남 한복판에 반값 아파트 나온다. 요거 삼성 월드타워 아시죠? 사모펀드로 해가지고 46가구 리모델링해서 팔려고 했지만 원가에 판다고 합니다. 추첨 방식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금천구의 대한전선 부지에 지금 이것도 중요한 건 별표여야 돼. 990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거죠.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온다.
800병상. 800병상이라면 종합병원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고, 최고 35층이라고. 여기는 그 산 지역이 아니고 고도 제한이 없잖아요.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그 서부간선도로가 있고 안양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죠. 할 수 있죠. 야, 뭐 여기 여기 롯데캐슬, 여기 금천 롯데캐슬 여기 있었고, 여기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천지개벽을. 이 지역을 여러분들 오면은, 예전에 만약에 왔으면 여기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 미분양이 낮기 때문에 여기가. 그런데 금천구의 대장은 얘다. 이 대장을 이길 만한 대장이 나올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요걸 해야 된다. 그게 신축 대장주 특강의 핵심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뜨는 역세권 복합개발, 쪽방촌 공공매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지분 적립형, 뭐 너무 헷갈려. 뭐 기본주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그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유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왜 그게 나오지? 왜 그게 나오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임대에 대한 해결이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다. 지금 가천지식정보타운 이제 나왔습니다. 전셋값이면 새 아파트 사. 네, 주변 전셋값이에요. 과천 반값 아파트. 왜 이렇게 반값 아파트가 많이 나오는지. 청약 수백 대 1, 수천 대 1 나왔습니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 차익 7억 원 이상. 거의 10억 원으로 될 것 같은데요. 실거주 의무 없어. 왜? 2월 전까지. 전세 놓으면 돈 한 푼 없어도 돼. 제가 동계산 다 해드렸죠. 여기는 수도권 전체. 경기, 서울, 인천 다 되는 거죠. 비닐하우스라도 들어가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끝났다. 2년 거주 의무 조건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천의 분양은 가천 우정병원하고 가천 4단지, 5단지, 그 다음에 8, 9단지가 이제 합동 공동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11단지, 12단지인지 11단지 거기, 그 다음에 가천 신도시 이 정도 있겠죠. 2년을 살아야 된다니까 정말 핵심지 입지에 또 2년을 살아야면 전셋값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청약 뉴스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청약 뉴스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이 많은 청약에 대해서 그 전에 미래 청약도 알 수 있고 과거 청약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재 청약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청약 뉴스를 받아보고 싶다면 카카오톡 채널 I'm Happy에서 친구 등록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청약 뉴스를 모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청약 뉴스의 원조가 있습니다. 청약 뉴스의 원조가 어디냐면 여기 부동산 러브레터. 여기 다 보시고 계세요? 똑똑한 부동산 투자에 지금 몇 번째야? 813번째. 우리는 그냥 누가 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이게 뉴스를 올렸어. 3년 다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줄 수 있어요.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10월 한 달 청약 뉴스 어땠나요? 여러분, 놓친 뉴스도 있나요? 관심 가졌던 뉴스가 생겼나요? 네, IMAP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